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지만 곧 이 상황이 호전되어 아름다운 경희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 모두를 보는 그날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장님 및 학과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경영대학 신편입생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경영대학 학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희대 경영대학에 입학을 축하해요. 우리 보통 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냥 같이 그냥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같이 가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요.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사실 저만 해도 그냥 참 까마득하네요. 그때 근데 그 정신 정말 없어요. 그냥 입학의 즐거움 그거를 누리기 전에 다가올 도대체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대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말쯤 돼야 다음 단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1, 2학년에서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매달 보는 시험도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게 있고 공부도 누가 이렇게 교과서 무엇보다 참 참고서가 없다는 게 달라지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은 강의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만의 그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게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참고서가 없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요. 그들이 또 선배들이 그 끈끈한 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항들이 한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입학이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저 자신도 참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또래의 딸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 바른 소리였어요. 이제 다행스럽게 거의 이제 대학원까지 다 큰 딸은 졸업을 했고 회사에 들어갔고 이제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마지막 정말 학점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있는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면 정말 치받치듯이 살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점을 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그 공인회계사 준비도 하고 행정고시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 바꿔서 이제 유학 가겠다고 생각을 했죠. 변환이 굉장히 많았고 매번 들을 때 과목을 6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초합점 듣겠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게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딸 아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도 처음에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한 해 한 해에서 작년에 놀았어야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이 부득 이게 그냥 때가 있을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쉬워지지 않습니다. 어렵기만 해지고요. 쉬운 날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를 수 있을 때 놀아야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뼈가 섞여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뭔 학자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고 놀라 그러지? 라고 하는 거와
그럼 자기 자식들에게도 저런 소리를 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가 영국식 교육에서는 1년 이상을 학교를 쉬고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똑같이 아이들이 1년, 1년 반 각자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게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점,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요령을 잘 이제 파악하고 준비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공부와 더불어 경험을 해라. 경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경영대가 특이하게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저희는 바로 이거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거를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선생님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실 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와 회사 경험을 하고 싶다거나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담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상의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중간에도 또는 휴학과 관련된 걸 해서 또한 더 만일 두 개가 잘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휴학이 아니라 현장 체험을 하면서 그거를 학점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1, 2학년 때는 물론 이런 기회가 좀 적고 3, 4학년 때 이런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이 특별히 그 유엔하고 관련된 데가 많아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데 기회도 있거든요. 코로나 요 사태가 좀 더 좋아지고 나면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거고 경희대로 찾아오는 외국 대학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기를 원하고요. 3, 4학년 때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실험 실습을 진취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미국 같으면은 실리콘밸리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과연 미국에서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도전적인 청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그들의 그 삶을 한번 경험해봐라라고 하는 거라서 아직도 그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그런 게 준비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체험을 하죠. 경희대는 이사장님의 기치 아래 요즘 여러분 ESG라는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가버넌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희대 경영대는 게다가 그 유엔에서도 하는 그런 책임 경영, 유엔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시그니터 대학이기도 합니다. 몇 안 되는 대학이에요. 대표적인 대학이죠. 이사장님이 굉장히 그 일을 선도적으로 많이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질랜드 같으면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학업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 기술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굉장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 여러분한테 물론 가끔씩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학 1, 2학년 때 아니면 놀 시간 없다. 그러면서도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 3, 4학년에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행정실 직원 이하,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충실히 여러분이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보고 했으면 좋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아쉬워하면서 입학 축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대규 경영학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외국인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우리 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게 된 양대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오셔서
서울의 그 많은 대학들 중에 우리 경희대학을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 경희학과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경희대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신입생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일찍 종식되기를 바랬지만 2021년에도 이렇게 지속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같으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오리엔테이션 직접 얼굴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2021년 1학기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득불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입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큰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입생 여러분들께 우리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이상을 우리 경영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 경희대의 큰 일원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경희대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3년 동안 교류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당부하고 싶었던 점들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박사 과정을 할 때 유학을 미국에서 5년을 해봤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유학으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가 운행되는 방식에서도 본국에서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치시거나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그런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에 절대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혹시 수업을 들으실 때 언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때 가만히 뒤에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수님한테 물으세요. 강사님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묻는 만큼 얻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물론 지금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 그런 기회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국제교류센터를 활용하시든지 우리 행정실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행정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알고 싶고 뭔가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실 때는 물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실에 오시면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외국인 학생의 어려움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의 최소한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수업의 종류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8학기 4년을 수업을 다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 하나를 듣지 못해서 8학기 만에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외국인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점은 몇 학점이고 또 어떤 수업을 들어야지만 졸업 요건에 맞는지를 대학생인 만큼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물으셔야 됩니다. 행정실에 찾아와서 물으시고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 졸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사 일정 안내서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행정실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중국어를 하는 학생, 조교와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를 하는 조교와 선생님도 계십니다. 한국어도 뭐 당연히 되고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실 때 오히려 행정실에 오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와서 묻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대규 교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607호가 제 연구실이에요.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 직접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고 만남을 요청하시면 제가 모든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서 여러분들 만나서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영학과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은 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야기 들어주실 것이고 그 고충에 대한 문제점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도 제안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 경영학과에는 2분의 중국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 1분 영어를 쓰시는 미국인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런 교수님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라도 여러분이 수업 듣는 교수님 아니면 학과장 그리고 상담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도 상담 교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수업을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요구되는 과목과 학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 이 비대면 상황이 해결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교수도 직접 만날 수 있고 학생들도 직접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한국인 이 현지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유학의 즐거움은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본국에서는 자신의 자국에서는 사귈 수 없는 한국인의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향후 졸업 이후에도 삶을 살아나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경희대 경영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절대 외국인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뒤에 물러나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졸업하시는 순간 남은 평생 서울에 있는 우리 많은 대학 중에 자랑스러운 경희대학의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기억될 것이고 우리의 동문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여러분 경희대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비대면 상황이 종결되어서 여러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수업도 듣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2학기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경희대 경영학과에 오신 것을 경희대 경영학과의 학생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정영록 회계세무학과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세무학과 학과장 정형록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원 선생님들의 공지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기 중에 경희톡 앱, 경영대학 홈페이지, 경희 이 캠퍼스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원활한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가 종식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희톡 어플리케이션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폰을 꺼내주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님 애플 스토어에서 경희톡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희톡은 매우 유용한 매체로서 행정실 및 경희대학교 행사 관련 안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알림 설정 또한 잊지 마시고 경영대학 내부 안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대학 홈페이지 학생 탭 아래 안내사항 수시로 공지되오니 자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이스피싱 및 유학생 상대 범죄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여름, 겨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요즘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보이스피싱 및 단기 아르바이트 사칭으로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오니 잘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은 뭐 알바도 구하기가 힘드네 이거. 아, 뭐 좋은 알바 없나? 어? 단기 알바 하루 일당 20만 원? 허위 공고인가? 아, 네, 여보세요? 네, 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그 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예.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대부업체인데요. 지금 저희 채무자분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서요. 예, 그분에게 직접 가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아, 예. 채무자분에게 받으신 돈 중에 일당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제외하고 저희 쪽에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저 할게요. 저 지금 당장도 가능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맞는데 원역 역 앞에 검은색 정보지 모자. 저 사람인가? 그 맞으시죠? 그 저 돈 받으러 온 사람인데.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자. 일단은 통장 입금으로 첫 번째 사람한테는 여기에다가 먼저 20만 원만 빼고 끝이네? 와, 이거 완전 꿀알바잖아. 아, 나이스. 순식간에 20만 원 벌었다. 와, 이게 웬 떡이냐? 나 진짜 이런 알바만 계속 하고 싶다. 와. 누구지? 이 시간에? 예, 누구세요? 누구세요?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뭔 일이냐?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고요? 네, 방금 전 지하철역 앞에서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단기 알바하고 일당 받은 것 뿐인데요. 최근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주면 된다고 속이고 부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채권 추심 업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게 시키는 거죠. 이런 수상한 고액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몰랐는데. 아,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이거. 아, 근데 잠시만요. 단기 알바를 구할 시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실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가 정상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아가거나 수거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에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 번째, 카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 및 사칭할 이름을 알려준다면 그 또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영상 잘 보셨죠? 경찰서에서 전달받은 바 이런 케이스 말고도 문자나 전화로 출입국 사무소 및 경찰서로 사칭하여 유학생들에게 은행 계좌 및 금전 요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학생 여러분 모두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알바도 구하기가 힘드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공유하기 전에 저희 행정실에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생활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기침이나 37.5도 이상 열이 날 때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꼭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도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석정한 선생님께서 학사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담당 석정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단일 전공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 전공과 다전공의 차이점은 단일 전공은 말 그대로 경영대학 내에서 경영학과 혹은 회계세무학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단일 전공이며 다전공은 타 단과대에 있는 과목들을 함께 다전공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영학과 친구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시면 전공 기초 12학점이 보이시죠? 이쪽에는 이제 4과목이 있는데요. 책임경영,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경제학 원론 이렇게 4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로는 재무관리, 마케팅 원론, 조직행동론,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관리회계 1, 그리고 4학년 때 꼭 필수로 봐야 할 졸업 논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공 선택은 이제 그 외 학점이에요. 33학점, 그러니까 한 과목당 3학점이니까 총 11개의 전공 선택을 본인이 듣고 싶은 거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쪽에 오른쪽에 있는 회계세무학과 전공을 보시게 되시면 전공 기초는 9학점이에요. 경영학과보다 한 과목이 적죠. 그래서 책임 경영이 없는 경제학 원론, 회계원리, 경영통계학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 전공 필수가 이제 조금 더 있어요. 관리회계,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 세무회계 1, 재무관리, 마케팅 원론, 조직행동론, 경영정보 시스템, 그리고 졸업 논문, 회계학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선택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회계세무학과에서 자체 내에서 개설되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군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회계 과목군에 있는 15학점을 들어주고 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선택 15학점을 들어줘서 총 30학점을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지금 글씨가 조그만해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칸은 이제 경영 전공 선택들 과목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회계세무학과 전공 선택 과목들이에요.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 선택 전공 과목에 경영대학 공통 보이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목들을 회계 친구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회계세무학과 자체 내에서 개설되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이 조금 다소 적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과목들이 11과목들이 맞는데 이게 매 학기마다 다 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개설이 될 때 가능하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 같은 걸 조금 배정을 해서 열리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회계 과목군 15개 그리고 이제 15학점 그리고 경영 전공 선택 과목 15학점 이렇게 좀 계산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대학은 다른 단과대와는 다르게 이제 1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을 좀 몇 가지를 넣어줘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경영학과는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책임경영 아니면 경영 커뮤니케이션. 이게 책임경영 아니면 경영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1학기 때 책임경영이 넣어졌다.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경영 커뮤니케이션이 넣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회계세무학과는 회계원리, 경영통계학이고 이제 한국어가 조금 미숙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학업 역량 강화반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또한 회계원리, 경영통계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들 외에 모든 과목들은 본인들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과목들은 저희가 이제 분반을 할 건데 이제 그 분반된 명단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할 겁니다. 이제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셔서 본인이 어떤 분반인지 확인을 하시고 수강 신청하시는 날 전에 인포21이라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경영통계학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있구나, 회계원리는 무슨 요일 몇 시에 있구나를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교양 과목을 본인이 직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키보드가 좀 자동으로 눌리는 바람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학우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전공의 수학점에 대해서 좀 공통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영대학 내에서 과목이 안 열렸는데 내가 다른 대학에 열리는 과목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 등에서 열리는 과목들을 이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타 전공 인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최대 9학점, 즉 3개 과목까지 인정이 되고요. 이 목록들은 똑같이 경영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되시고 이거 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행정실 부서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졸업 요건이에요. 이제 아직 좀 4년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선생님이 좀 미리 언급을 해주면 4학년 1학기부터 수강 신청을 통해 졸업 시험에 응시를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 졸업 시험이 그냥 내가 4학년이 돼가지고 저절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최초에 말했듯이 전공 선택 과목에 있는 졸업 논문이라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졸업 논문 경영학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내가 회계세무학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졸업 논문 회계학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면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면제 가능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면제 방법은 첫 번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의 경영학과 과목, 그리고 현장 실습 단기 장기가 있고요. 창업 현장 실습 이후 졸업 취업 대체가 가능한 거는 이제 회계세무학과만 가능해요.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 추후에 현장 실습 관련된 담당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과목 의무 이수제가 있는데요. 전공 과목을 영어로 된 강의를 반드시 3개 이상 이수를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이 방에는 편입생 친구들도 있죠. 이제 편입생 친구들은 한 과목만 들으면 되고요. 신입생 친구들은 3과목만 들어주면 돼요. 즉 전공 과목에서 들으면 되고
영어 과목 중에 부분 영어 과목이라는 과목들도 있어요. 이제 부분 영어도 가능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의사항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흔히 말했다시피 본인의 분반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며 늦어도 24일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24일, 이번 주 수요일 안에 선생님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시간표는 이제 여름방학 끝날 쯤에 선생님이 또 학과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학과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경위톡 이렇게 2가지를 꼭 유의사항으로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목을 행정실에서 직접 넣어주는 거는 일단은 경영대가 유일무이해요. 경영대가 유일무이하면 1학년 대상으로만 과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2, 3, 4학년 때는 행정실에서 절대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넣어준 과목들은 물론 들으면 좋지만 본인이 그게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취소도 되지만 본인이 취소가 되면 그거는 다시 행정실에서 다시 수강 신청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학년 정규학기를 재학할 때만 전공 과목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1학년 1학기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있고 1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되는 9월 달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유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2022학년도 1학기 때 복학을 하면은 그거는 전공 과목을 넣어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2021학년도에 1학년을 쭉 다녀야지만 이 선생님이 말했던 전공 과목들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해 주시고 네, 나머지 과목은 본인이 꼭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학적 변동이라는 건데요. 학적 변동은 크게 2가지예요. 아시다시피 휴학이 있고 복학이 있습니다. 이제 휴학 기간은 1회에 총 2학기, 그러니까 한 번에 총 1년까지 가능하며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 3년, 그러니까 총 6학기까지 이제 휴학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유학은 한 학기만 신청할 수 있고 1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또한 역시 인포21이라는 학교, 경희대학교 오피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휴학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특별휴학이에요. 특별휴학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병원에 있는 통치원 혹은 입원을 3개월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있을 때만 특별휴학이 가능합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나의 좀 개인적인 이유로 특별휴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행정실에 메일을 줘서 사유서를 받고 사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학과장님과 학장님 검토하에 이제 특별휴학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유의사항으로 하나 더 알아둘 게 뭐냐면 첫 번째 줄처럼 이제 본인이 이제 일반 휴학, 1년 휴학을 했는데 나는 아직 4번이 기회가 남았으니까 뭐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휴학 신청도 안 하거나 등록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미등록 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한 휴학 기간이 넘어갔다 하면은 다시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휴학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학적 변동을 이루어 주시면 되겠고요. 복학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에요. 본인이 신청한 휴학 기간이 끝나면 복학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학 신청도 본인이 인포21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이제 본인이 한 학기 휴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복학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복학 신청을 해야지만 복학이 되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학적 변동은 한 학기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 2021년도 2학기 때 본인이 휴학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복학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학적 변동은 한 학기에 한 번,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학적 변동은 한 학기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요.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다시 휴학을 해야 되거나 복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역시 행정실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간단하게 말을 해주면 졸업 요건 확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제 캡처본 사진이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 배너에 보면 경영학 전공 내규, 회계학 전공 내규가 있죠. 그리고 회계세무 전공 내규가 있고 여기서는 경영학 전공 내규와 회계세무 전공 내규,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경영학 전공 내규를 누르면 오른쪽에 연도별로 교육과정이 보이죠. 이제 지금 친구들은 2021년도 친구들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곧 있으면 2021년도 교육과정을 올릴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편입한 친구들은 본인 학번에 맞게 교육과정 세칙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예비 졸업 사정 및 본 졸업 사정 기간에 본인의 졸업 진단표 확인 요망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거는 지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만 당부를 해주면 인포21이라는 경희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본인 졸업진단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졸업진단표라는 게 있어요. 이 졸업진단표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어떠한 과목들을 들었는지, 이 수강한 과목들이 어떠한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교양으로 들었는지, 내가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이건 잘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됐는지, 혹은 편입한 친구들은 나의 전적 대학에 있는 편입 학점들이 지금 경희대학에 잘 이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졸업 진단 표이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학기 시작, 학기 중간, 학기 말, 방학 때 이렇게 좀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수 구분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타 대학에서 들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경대학이나 호텔 관광에서 들었던 과목들이 우리 경영대학에 내에서도 있는 과목들이에요. 뭐 지금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면 뭐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사회심리학 등등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학수번호 코드, 즉 품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목의 품번이 달라서 바로 전공 과목으로 넘어오지 않고 자유이수로 와 있어요. 이 말은 즉 내가 전공 과목으로 들었는데 아직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된 거죠. 다른 대학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수 구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이제 본인이 이제 학과 행정실에 방문을 해주시던지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서 뭐 이름, 학번, 변경할 과목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수 구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선생님이 순서에 맞게 확인을 하고 변동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본인이 졸업진단표를 확인해서 아, 내가 신청한 과목이 잘 넘어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외에 교양 과목들이 경희대학교에는 꽤 있어요. 뭐 교양 필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설이라든지 뭐 어떤 교수님이 하고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교양 과목 단과대학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메일 문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메일로 문의를 줄 때 본인의 학번을 기재를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경영대학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영어랑 중국어가 다 가능해요. 가능해서 본인이 보낸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학번을 안 쓰고 심지어 이름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아무리 뭐 중국 친구라 할지언정 동명이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꼭 정말 꼭 제발 학번을 써주세요. 학번을 써주는데 이제 여기 PPT에 보이다시피
메일을 보낼 때 학과, 이름, 학번, 그리고 문의 내용을 써주면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전달력 있게 선생님이 이제 그 메일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끔 메일 주소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학번이 생성이 돼서 인포21에 아이디를 만들면 핸드폰 번호를 적는 란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한국 번호와 뭐 본인이 중국인이면 중국 번호를 써줘도 되고 일본인이면 일본 번호를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 핸드폰 번호를 써도 되세요. 전화를 해서 연락만 될 수 있다면 꼭 핸드폰 번호는 2개 이상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도 꼭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번 미기재로 인해서 메일 답변이 느릴 수가 있고 본인이 이메일로 문의를 줬는데 빠르게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안 해서 연락을 못 받으면 행정실에서는 조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연락이 되게끔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답변을 주는 거는 정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피셜된 내용들로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떠한 과목을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장기로 현장 실습을 나가고 싶은데 올해는 뭐 어떠한 회사다, 어떠한 나라들이 개설이 되나요? 뭐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런 공적인 업무가 가능하지만 사적인 문의는 행정실에서 처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지금 이 캠퍼스 접속이 안 돼요. 저 지금 줌 입장이 안 돼서 수업을 못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행정실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교수님은 현재 수업 중이어서 행정실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을 뿐더러 행정실에서는 학생들의 사적인 부탁으로 인해서 교수님들께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조금 미안하지만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항상 학과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고 있으니 인포21 수시로 본인이 확인해주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과 홈페이지도 봐주고 좀 더 나아가서 본인이 좀 더 한국어 실력이 괜찮다고 하면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내에서도 좀 더 다양한 학사, 장학, 교환학생 그리고 인턴십 등등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말, 공휴일에는 업무 처리가 안 되고요. 행정실 운영 시간은 평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는 밥 먹고 1시부터 5시 반까지 업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학사에 관한 좀 더 궁금한 사항들은 이렇게 잘 정리했다가 Q&A 시간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장학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화영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영입니다. 우선 경희대 장학 공통 기준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 취득한 학점의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 되어야지 모든 장학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 성적 경고자, 학기 초과자.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저희는 정규 학기 8학기 이내 학생한테만 장학이 지급되고요. 징계자들은 장학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장학 종류 중에 성적우수 장학은 매 학기 종강 전에 인포21에서 교내장학이라는 것을 신청해야지만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내장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성적이 아무리 4.3 만점을 받아도 성적우수 장학이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직전 학기에 전공학점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지만 성적우수 장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공학점은 타 대학에서 들은 전공학점도 가능하니 네, 제가 너무 빨랐죠? 타 대학에서 들은 전공학점도 가능하니까 그냥 무조건 전공학점만 6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현장 실습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장 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전 학기에 현장 실습을 갔다 온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다 올패스를 받았어도 다음 학기에 성적 우수 장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이크 장학은 매 학기 말에 또 인포 21에서 신청하는데요. 신청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실적 증빙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을 해야지만 인정받고 장학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신청한 서류 포인트가 10만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만 장학이 지급이 됩니다. 수혜 가능한 실적 내용은 경영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 안내에 모자이크 장학 안내에 보면은 받을 수 있는 장학 목록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 국제화 역량 중에서 많은 외국어 자격증들로 장학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 국적의 외국어 자격증으로는 이 모자이크 장학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영어권 학생이 토익 점수 아무리 잘 받아도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꼭 인지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저희 밝은 사회 장학 중에 단대 봉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이에요. 요거는 학기 중에 4번 선발을 해요. 학기 중 2번, 방학 중 2번에서 1년에 4번 선발을 해요. 2월, 6월, 8월, 12월에 경영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올라오니까 요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학생들이 하는 일은 저희 행정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안내해주고 응대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이 요 행정실 근로학생인데 외국인 학생 관리 및 현장 실습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장학은 매 학기 중에 5월, 10월에 신청하는 건데요. 이것도 자격 증빙 서류를 경영대학 행정실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포 20일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자격증 취득한 걸 가지고 행정실에 와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이게 또 경영대학 학생으로서 이제 전공과 관련되는 자격증 취득한 것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게 모자이크 장학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모자이크 장학은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고 자격증 장학은 등록금 내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뭐 학생들이 외국인 입시 장학이나 이런 거를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 하면은 저희 등록금 초과가 돼버리면 자격증 장학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학생 1인당 모자이크 장학도 물론이고 자격증 장학도 모자이크 장학은 아니고 자격증 장학은 1인당 재학중 최대 2회만 지급 가능하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있는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사회조사 분석사 등 요거는 모자이크 장학이랑 자격증 장학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걸 둘 다 신청한다고 해서 두 장학 다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잘 생각을 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프 장학이 있는데요. 이게 점프 장학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절차만 완료하면 쉽게 수혜할 수 있는 장학 제도인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난 다음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보면 직전 학기보다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인데 저희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게 또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신청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때 또 이제 장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신청하고 나서 이 절차만 완벽하게 이행하면 그리고 성적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장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인포 21에서 장학을 신청할 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캡처를 준비했는데 우선 본인 인포 21로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학점 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장학을 클릭하시고 또 이제 여기에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장학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한 장학 목록이 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신청 가능한 장학 목록이 없어서 아마 빈칸일 텐데 나중에 이제 또 교내 장학이 열리고 모자이크 장학이 열리면은 신청 가능한 장학 해가지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때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설명드린 장학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않고 장학을 수여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정송희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부터 경영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HHIS 시상식입니다. 저희 히스 시상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히스는 매 학기마다 높은 학점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추리는 작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높은 GPA, 그러니까 학점이 높은 학생들을 추려서 시상하는 시상식이고, 또한 그 전 학기의 GPA보다 높은 많이 향상된 학생들 향상률도 따져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시상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열심히 하셔서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으로 설명드릴 프로그램은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모두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내국인 한국 학생과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 유학생들을 선발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적인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많은 신입생들 특히나 이제 한국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학교 분위기, 공부하는 한국 이제 과제 관련해서 힘든 점이 있을 텐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국인 멘토 선배 멘토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3월 초쯤에 이제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청서를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그거는 아까도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경영대학 홈페이지랑 경희톡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나갈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비대면으로도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저희가 지난 학기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국인 멘토를 지정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함께한 결과 성적 경고자에서도 탈출한 친구들도 많고요. 다들 많은 도움도 받았고 한국어 향상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프로그램은 바이오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오 프로그램은 버디스 인 오비솔이라고 저희가 정한 건데 이거는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과 조금 사뭇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이제 내국인 한국 학생들을 저희가 또 매칭을 해줘서 이거는 학업적인 도움보다는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국인 바이오 짝꿍이랑 같이 이제 한국에 관련된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음식 체험, 한복 체험 등등 이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유학생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지금 저번 학기도 그러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많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구현해내서 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비대면인 만큼 학생들이 시간을 구애받지도 않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서 더 효과적인 활동을 했다고 많은 학생들이 전달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만약에 이제 좀 더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로 얘기하고 싶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 똑같이 3월 초에 제가 신청서를 올려놓을 예정이고, 또한 바이오 회장이 저희가 또 따로 있어요. 바이오 내국인 회장이 영어 트랙 학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한테 또 연락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들은 작년에 이제 바이오 활동한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픽 시험 지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시에 토픽 시험 점수보다 학기 중에 한국어 향상으로 높은 급수를 제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3급을 아마 제출하고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해서 한국어 실력이 향상돼서 졸업하기 전에 토픽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이제 상급보다 높은 급수를 따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조그마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매 학기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신입생이고 편입생이니까 이제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좀 이제 한국어에 좀 더 자신감이 붙은 학생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토픽 시험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 시험 점수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지사항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랑 경위톡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공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조금 지금 보류 중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다음 학기 내년에는 꼭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연수는 학예, 동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외국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 나라의 수업을 듣고 그 나라에서 그 언어로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영어권으로 가는 거죠.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도 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 학기 이제 나라랑 학교가 조금씩 바뀌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진행하기 한두 달 전에는 자세한 공지를 해 놓으니까 만약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개선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랑 경위톡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 보시면 외국인 지원팀 글로벌 센터의 문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 신입생 학생증, 뭐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만약에 비자 연장, 아니면 뭐 유학생 보험 기숙사 등등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 지원팀 글로벌 센터에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글로벌 센터 아마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셨을 텐데요. 글로벌 센터는 여러분들의 입학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쪽에다 그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면은 빠르게 그쪽에서 대처를 해주실 거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경영대학에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답변은 이제 외국인 지원팀에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외국인 지원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민경 선생님의 현장 실습 관련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실습을 담당하는 차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 실습은 우선 단기 현장 실습과 장기 현장 실습으로 나뉩니다. 단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장기는 1학기, 2학기, 정규 학기 때에 하게 되는 현장 실습입니다. 지원 자격은
성적이 2.0 이상, 그리고 신입생의 경우에는 3학년부터 할 수 있고요. 편입생은 3학년 2학기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달에 3학점씩, 그렇게 해서 보통 4주를 나가면 3학점, 8주 이상을 나가면 한 달당 3학점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당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장 실습의 내용에 따라서 전공과 자유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주세요. 국내, 한국에서 시행되는 현장 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현장 실습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컨택하여 기업에서 협약서를 써서 가지고 오셔야 하며 경영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학교 부서 이메일과 intl_mgmt 이 이메일은 이제 국제교처 선생님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인데요. 만약에 이제 방금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문의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두 이메일 상관없지만 빠른 답변이 필요하시면은 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화번호도 기재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전화로 문의들 사항 있으시면 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오비스홀, 경영대학은 오비스홀 421호에 행정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전달한 내용 말고 이제 유학생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죠. 네, 이제 유학생 선배로서 이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인포21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부터 수강 신청 이제 신청하는 방법까지 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유학생에게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번 주 25일 목요일에는 신입생 수강 신청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편입생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있을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강 신청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수강 신청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조금 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빨리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따 유학생회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참고해서 잘 수강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